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2일 날 열리는데요.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입니다.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참 이분들 입후보한 분들 면면을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면접을 하겠다. 본인이 저 후보들 다 면접해서 자,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갈 사람, 내가 그 사람 지지하겠다. 그리고 친한계 쫓아낼 사람, 친한동훈계 쫓아낼 사람 내가 지지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당에서 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지난 탄핵 시위 때 앞에 나가서 과함 꽥꽥 질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보수의 대표하는 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참 언론도 아니고 일개 이 전 한국사 강사일 따름인데 이런 것에 김문수 장동혁이 아유 당연히 해야죠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연히 봐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배알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가졌길래 뭔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쩔쩔매는지 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뿌리가 깊은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굉장히 기틀을 다져온 정당이고 그 당명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유유히 이 보수의 원조격인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에 당대표를 나오겠다는 사람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전 한국사 강사에게 가서 면접까지 보겠다.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 이게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분들이 김문수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다는 분이고 장동혁 이제 1.5선인데 도대체 왜 거기 가서 면접을 본다고 하는지. 오늘 보니까 장동혁 의원은 가서 무슨 방송에 출연해서 그거 유튜버들한테 또 같이 합동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뿌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리고 이제는 정말 보수주의의 근본적인 어떤 뿌리를 둔 정당이 아니라 소위 이야기는 아스팔트의 소수에 휘둘리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한 사람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정당이라 그러면 그럼 앞으로 전한길이가 한마디 하면 아이고 당대표 되는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저쪽이 김어준이가 뭐라 그러면 뭘 하듯이 이쪽도 그럼 전한길이는 제2의 김어준을 바라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그쪽의 그 김어준과 그 시스템을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털보 한 명에게 그냥 좌우되는 전체 진영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런 보수주의의 그 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선을 그을 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전대에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더 심지어는요, 지금 서울시당에서 이 전한길 입당 문제에 입당한 뒤에 해당에 있었는지, 왜냐하면 아마 본인이 본명으로 6월 달에 입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몰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윤어게인 부정선거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해당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가서 면접받으면 그게 나중에 당대표 되면 그걸 다 없는 걸로 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그 다음에 가는 것 같고 결국은 이 반탄 쪽 그다음에 계엄 찬성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압도적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상대로 해서 그렇거든요.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짠물이 됐어요. 짠물이 됐다는 게 뭐냐면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은 중도 보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여론조사하면 저 국민의힘 지지해요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고 쪽팔려서. 그래서 지지층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짠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짠물에다가 물으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중도 보수적인 중도층까지도 포괄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10몇 % 지지율을 가진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버리고 이제 더 바닥을 뚫고 가겠다라고 지금 이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정당이요. 자기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해야 돼, 함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싫고 아무리 밉지만 김문수 후보는 방송에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이재명 총통이라고 계속 써요. 이분은 한번 바뀌면 말이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어가는데 대통령 가서 총통이라고 쓰는 야당 대표가 있으면 국민들이 지지를 할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지만이 결국은 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렇다 보니 예. 자,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진짜 극우 간별사에게 기꺼이 간별을 받겠다고 줄을 서면서 우리 당에는 극우 없다 하는 건 국민들과 당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누굽니까? 심영래 씨가 영구 없다 하듯이 극우 없다라는 거가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극우를 극우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오히려 저는 극우보다는 그냥 반동 이런 걸로 부르고 싶어요. 극우라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사되어 나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되어 나가는 거 보면 과연 그거를 지지하고 윤통을 어게인해서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요, 보니까 최고위원 나온 분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들이요. 김근식, 김민수, 김소연, 김재원, 김태우, 유여해, 손범규, 장영아 이런 분들인데 이 중에서 김근식 위원장은 이제 당내에서 친한계로 통하는 분이죠. 보란 분인데 항상 그동안 당의 어떤 이 친윤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해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김민수 전 대변인을 보면요.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12.3 비상계엄 이틀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6.25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에 빗대서 과천 상륙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시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참 과천 상륙작전. 참 거기서 뭐 나왔습니까? 자, 김소연 변호사님께서는요. 이분이 지난번 명태균 변호인을 했지 않습니까? 국의 결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 비상계엄은 사실 비상계몽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대통령님을 우리 손으로 지켜드리자. 지금의 상황은 체제 전쟁이고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박살나게 깨져갖고 자, 유여해 전 최고위원, 참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네요. 2018년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했습니다. 당시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글을 남겼죠. 주막집 주모의 푸념이다. 그때 뭐 비판하니까 이런 걸 남겼습니다. 자, 더군다나 명태균이가 말입니다. 오늘 지금 특검의 소환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이 김소연 변호사, 자기를 변호했던 김소연 변호사하고 유해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 참 기가 막힙니다. 당에 폭탄 던져놓은 사람이 이 김소연하고 유해 전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남겼네요. 자, 이런 최고위원들이 뽑히면 아침 최고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안 봐도 비디오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알기로 아마 원래 한지아 의원이라든지 또 친한계 의원들이 일부가 이제 출마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지금 풍토가 되는 상황에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마 출마를 접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이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정청래는 차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개딸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것인가? 바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작전을 시작할 겁니다. 자, 위헌정당 지금 하게 되면 뭐냐면 이 계엄령에 대한 지금 찬성하는 입장들 최고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계엄령이 만약에 내란이다 라는 것으로 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어를 하죠? 방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위원정당으로 제소하게 되면 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의원 제명까지 뭐 추진한다고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 체제,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장동혁과 김문수 두 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된다 한들 과연 이 지도부가 이 지금 지속 가능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방선거 내년에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 오번에 이제 이 관세 협상 그래도 참 어렵지만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겠어요? 열어버리면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한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아직도 계몽령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저쪽에서 사실은 못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인사 문제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비판이 먹혀들고 있지 않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힘이 이런 지경에 있으니까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마 이 야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적은 별로 안 보입니다. 결국 참 이런 결과를 만들었던 결과, 참 어제 제가 이 심지연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정치학에서 올로시고 한국 정당사를 집필하신 분이에요. 즉 우리나라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정당사를 쭉 집필하면서 정권 끝날 때마다 그 정보판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도 아주 이 우리 정치학계 올로신데, 그분이 이번 정당사를 쓰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것들을 집필해서 정보판을 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쓴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엄과 탄핵이라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야 된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법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무슨 목걸이, 다이아 목걸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방위로 수사를 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권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자정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이나 또 검찰에서 미리미리 수사를 했더라면 파리가 꼬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해결해 나가요. 그러니까 정권의 위험으로까지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부인 지키겠다고 결국은 특검법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가고 있는 거죠. 목걸이가 지금 오죽했으면, 그게 만약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별감찰관이나 당시에 특검을 받게 되면 통일교가 무슨 그라프 목걸이인지 샤넬백인지 그거 줄 마음이 있었겠어요? 못 줍니다. 파리가 안 끊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냥 그 명품백 문제를 확실하게 했다라면 누가 거기 백 갖다 줄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보면 그런 비리나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거 여사님이 말이야 빌린 거 모조품 이제 밝혀졌지만 빌린 거 목걸이 메고 나왔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드리는 거 하시라고. 6천만 원짜리 다이아 그래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아직 수사 중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열받는다고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려고 그러고, 또 이종섭을 갖다가 지금 갑자기 보내버리고, 지금 다 보십시오. 이종섭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금 김태효 전부 다 들어가서 대통령 격려한 거 맞아요. 대통령 큰 소리 친 거 맞아요. 전부 다 조태용 국정원장까지 다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격노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격노했다는 거를 막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지금 이 특검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 측근들이 다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문제를 그때 해결하면 괜찮지만 이거를 그냥 못하도록 꼭 막고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아쉬움을 남기는 겁니다. 모든 문제든지요, 그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넘어가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걸 다시 어게인 하겠다고요? 뭘 어게인 하죠?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뭘 어게인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걸 어게인 하는지 한번 이번에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몽령이라고요? 뭘 계몽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당신들이 계몽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바보입니까? 계몽당할 만큼? 아이고 비상계엄 하는 거 그냥 당연히 막 저렇게 반국가 생각하면 비상계엄이지. 그거 우리 국민들이 그 바보예요? 지금? 진짜 국민들 수준을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죠? 그리고 뭐 비상계엄이 하느님이 내리신 거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이 무슨 당이 됩니까? 이제 무조건 아침에 뭘 할 때 계시 받아야 되나요? 오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당에게 이런 걸 요구하라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 지금 당대표 그럼 되는 건가요? 참 저는 종교 자유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거 현실적인 종교와 연결시켜서 마치 계시를 받았다는 둥.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와 통일교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뭐 신도들의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현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종교를 가진 분들이 당연히 정당에 들어오는 거 그거 당연히 자유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종교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 신도들을 단체로 입당시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좌우하게 한다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한다든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을 안 보고 신천지도 들어오고 통일교도 들어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자꾸 문제 본질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당이 무슨 신천지 당이 됩니까? 통일교 당이 돼요? 보수주의가 그런 개인의 어떤 종교를 가진 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당 바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